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플래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지난번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던 프레임 액션에 관련된 설명을 실습을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은 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8가지 명령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잘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동영상을 정지를 하셨다가 다시 재생을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플레이와 스탑 관련된 명령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뉴 창을 클릭을 하시고요. 새로운 액션 스크립트 2.0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도구 툴박스에서 원형 선택 툴을 누르시고 원형 도구 툴 누르셔서 하단에다가 이렇게 작은 원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색상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8번 키를 누르셔서요. 뭐 그래픽이나 심볼 중에는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버튼으로 제가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이라고 해서 심볼을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것이 심볼이고 여기 스테이지 상에 있는 것은 인스턴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무비 클립을 죄송합니다. 그 버튼 인스턴스를 통해서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번 프레임의 F6번 키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아당겨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프레임 아무 곳이나 누르시고 하단에 있는 트윈 동작에서 모션 트위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레이어 1번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것은 움직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액션을 구현하셔야 되는 거라서 근데 사실은 액션을 이 프레임에다가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액션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션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첫 번째 프레임이 아니라 이렇게 타임 인디케이터 바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자, 30번 정도 가도록 할까요? 30번 근처를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F6번 키를 눌러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 프레임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액션 패널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을 여셔서 뭐 여러분들은 F9번 키를 누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액션을 여셔서 여기 이 명령에다가 자, 여러분 프레임 액션은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액션은 그냥 명령어만 삽입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stop 가로 열고 닫고 뒤에 세미콜론까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stop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이요. 여러분들에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형태가 요거는 제가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액션은 명령어만 삽입하면 되고 스탑이라는 명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임 위에 여기에 A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레임에 A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프레임 액션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션 패널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키를 치시게 되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가오다가 스탑 명령을 만나서 거기서 정지되어 있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이와 같이 플레이와 스탑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액션을 자동으로 실행해 주는 것이 프레임 액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그냥 실행만 했을 뿐이고 어떤 관여도 필요 없이 시간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프레임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버튼 액션이나 무비 클립은 반드시 사용자가 개입을 해서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제어를 해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버튼 액션과 무비 클립 액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여러분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액션 창을 여시면 이번엔 이 명령을 여러분 저와 같이 GOTOAND 그 다음에 PLAY 스펠링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제대로 먹으면 여러분 이렇게 파란 글씨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가로 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프레임 번호나 아니면 인스턴스 명이나 아니면 씬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설명을 드리고 컨트롤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갔다가 끝까지 가지 않고 30번에서 계속 1번으로 이렇게 반복 수행이 되는 거. go to and play는 지정 프레임으로 이동한 다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또 재생을 하는 그런 명령이라 말씀을 드렸죠. 자, X 버튼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을 대문자 STOP, 그러니까 S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TOP는 소문자로 쓰시고 1번. 자, 똑같죠? 근데 컨트롤 엔터를 제가 한번 쳐보면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플레이가 됐을 때는 다시 실행이 됐지만 지금 그 지정 자리에 가서 멈추어 있는 동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goto and stop과 goto and play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정 번호로 이동한 다음에 재생을 하느냐, 지정 번호로 이동한 다음에 멈추어 있느냐에 따라서 스탑과 플레이로 나눠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프레임 번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이정표가 생성이 만들어주면 그 자리로 가서 이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새로운 레이를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레이블이라고 이름을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다가 여러분 클릭을 하시고 이 10번 프레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면 프레임에 이 프레임 레이블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red라고 쓰겠습니다. red, red. 될 수 있으면 영어로 써주세요. red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여기는 키프레임을 생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F10번에다 F6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F6번을 누르면 1번부터 9번까지 그 다음에 10번에서부터 60번까지 두 개 장면으로 분할이 되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그래서 10번 프레임을 누르시고 하단에다가 red라고 써주시면 이렇게 깃발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가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액션에 A가 있는 30번 프레임을 누르시고 1번이라고 쓰지 않고 더블 따옴표 쓰신 다음에 RED라고 써주시면 이쪽으로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를 지정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직접 이렇게 깃발을 꽂는 이정표 레이블명을 쓰셔서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가서 멈춰 있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goto and stop 한 다음에 가로 열고 red라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정지된 것을 보실 수 있죠. 마찬가지 이것도 play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play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쳐게 되면 자, 가서 1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번으로 가서 또 30번까지 10번에서 이 30번까지 계속 또다시 루프가 돌아가는 그게 goto and play 가로 열고 red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장면 전환이라고 해서 씬 창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좀 어렵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기에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작업하고 있는 것은 씬1이라고 해서 이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 파일 하나에 여러 개의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삽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에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는 하나의 파일 안에 하나의 장면만 만들어냈으니까 이렇게 작업이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러 개의 장면을 만들어서 이 장면과 장면 사이를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에 여기 보시면 그 언얼 패널에서 보시면은 이 씬이라고 해서 Shift하고 F2번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씬1이 지금 이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터를 쳐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START.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창을 또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씬2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씬2가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파일 하나에 지금 두 개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day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day. 그런 다음에 또 장면 하나 또 만들까요? 여기는 night.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night, night. night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day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이것은 not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다가 마찬가지 저와 함께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으로 왼쪽에서 이렇게 장면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색깔을 좀 바꿀까요? 그런 다음 F8번 키 누르셔서 여기도 마찬가지 버튼으로 여기다가 초록 사각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이름은 움직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60번에 F6번 키 누르시고
또 위치를 이동해 주신 다음에 모션 튜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다른 장면을 연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데이에는 초록색 사각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나이트로 가볼까요? 자, 나이트 부분은 뭐 검정색이 되면 좋겠습니다. 밤이니까. 그래서 이 스테이지를 클릭을 하면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 백그라운드와 이 스테이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거기에서 검정색으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각형으로 스테이지 상에서 또 왼쪽에다가 도형을 하나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신 다음에는 다시 이 검정색 화살표로 선택을 하셔서 이번엔 좀 색깔을 좀 바꿀까요? 이번에는 약간 회색 계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니까요. F8번 키 누르시고 마찬가지 여기는 회색 사각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버튼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OK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움직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60번에 F6번 키 누르시고 움직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션 튜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스타트는 빨간색, 그쵸 여러분? 빨간색 형태가 되겠죠. 요거는 스테이지를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같은 파일이다 보니까 배경이 똑같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흰색으로 바꾸고 나이트로 다시 가서 배경을 하나 만들까요?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배경이라고 쓰고요. 그런 다음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뭐 기입을 하죠. 뭐 저와 같이 이렇게 해서 사각형 하나 기입을 해서 이렇게 밤인 것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제 뭐 밤인 것처럼 보이시죠?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딱 알맞게 그려야 되는데 시간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경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 씬, 그 다음에 데이 씬, 나이트 씬이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스타트 씬으로 오셔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A를 누르시면 마찬가지 액션 패널 창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Go to and Play에다가 여러분 저하고 같이 DAY라는 씬명을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콤마 1프레임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데이라는 장면의 1번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재생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컨트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멈추면서 어떤가요? 데이라는 명령의 1번 프레임이 구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또 넘어가면 이 씬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조절을 하지를 않으면 순차적으로 여기도 스타트가 되면 데이가 나오고 다음에 나이트가 자동으로 수행이 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와 함께 액션을 구현을 해서 제어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단순히 지금은 이렇게 스타트 부분에서 여기 안에 Go to and Play나 Stop 또는 이 명령 안에 레이블과 그 다음에 프레임 번호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씬에 해당 프레임을 지정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서 실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스탑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쳐볼까요? 그러면 가서 이번에는 멈춰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day가 아니라 night로 한번 바꿔볼까요? NIGHT. 자, NIGHT.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ight로 가서 1번 프레임에 가서 멈춰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go to and play, go to and stop 또는 뭐 앞으로 나오는 모든 명령에서 마찬가지 프레임이나 레이블 명령이나 또는 그 해당 장면의 해당 프레임을 지정하실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오는 명령이 있는데 요건 살짝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next frame 그 다음 가로 열고 닫고 이거는 그냥 프레임 번호 없이 그냥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1프레임에서 30번 프레임에서 어떤 명령을 만나서요. 어떤 명령을 만났냐면 next 프레임이라는 명령을 만나서 31번에서 멈춰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프레임 1프레임만 한 칸 이동해서 정지하는 명령이 되겠죠. 그 다음에 PREV 그 다음에 다시 프레임을 쓰게 되면 이거는 30번 프레임에서 만나서 이전 프레임에서 멈춰있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프레임을 이동해서 정지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에다가 마찬가지 SCENE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이건 next scene 또는 previous scene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xt scene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next scene 하게 되면 다음 장면의 첫 번째 장면으로 이동해서 정지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가요?
자, 데이라는 씬 창으로 가셔가지고 데이라는 씬으로 가서 멈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마찬가지 넥스트를 프리뷰 PREV 씬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전 창으로 가서 멈추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그 플래시의 프레임 액션에 관련된 설명을 예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